피부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피부암은 환자 수는 피부질환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많지 않으나 피부암도 암의 하나이기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지방층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암은 피부의 맨 바깥층인 표피에서 시작되는데 표피에는 세 가지 유형의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의 바깥 표면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편평세포이며 또 하나는 편평세포 아래에 위치하여 새로운 피부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저세포이고 다른 하나는 표피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피부의 색깔을 나타내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입니다. 피부암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세포 가운데 어느 세포에서 생기느냐에 따라 흔히 편평세포암과 기저세포암, 흑색종으로 구분하며 가장 위험성이 높은 흑색종과 위험성이 낮은 비흑색종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세계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흑색종은 2022년 33만 2천 명의 새 환자가 발생하여 암 종류별로는 17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었으며 여기에 피부암 가운데 비흑색종 새 환자 120만 명을 더하면 피부암 새 환자 전체로는 153만 명으로 폐암과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피부암은 얼마나 무서운 암일까요? 우리 몸의 외부를 덮고 있는 살갗이라고도 부르는 피부는 표면적이 1.5에서 2제곱미터로 작은 창자 다음으로 넓으며 무게는 4.5에서 5kg으로 몸무게의 7% 안팎을 차지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피부는 부드러워 잘 움직이면서도 상당히 질기고 튼튼하여 다치지 않으면 잘 부서지거나 찢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신비스러운 기관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감각기능, 체온 조절, 배설, 비타민 D 합성, 다양한 표정, 피부 생태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우리 몸의 맨 바깥쪽에 위치하여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피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삶의 질이 떨어져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피부에 생기는 문제는 피부에 생기는 상처와 다양한 피부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 피부암입니다. 우리나라의 피부암 새 환자는 2000년 1226명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2016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1년에는 8158명이 새로 발생하였는데 피부암 환자는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암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암 발생과 유병, 생존 통계를 산출하는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는 24개의 주요 암종에 대해서만 세부 자료를 제공하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암의 발생과 유병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피부암의 상대 생존율을 포함하여 치료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데 피부암 가운데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나 절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되지만 피부암 가운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흑색종의 경우 전문기관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흑색종 환자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아 잘 치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흑색종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전문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경우 95% 이상으로 가까운 조직이나 림프절에 전이된 경우 60에서 70%로 멀리 떨어진 장기에 전이된 경우 15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암 치료의 현실을 반영하여 피부암으로 죽은 사람은 2015년 이후 해마다 5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550명 수준으로 늘었는데, 이처럼 피부암 사망자가 다소 늘어난 배경에는 2019년 이후 예후가 좋지 않은 흑색종 새 환자가 다소 늘어난 것과 2015년 이후 기타 피부암 새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암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암 조직을 잘라내는 절제 수술이며 이 밖에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요법, 모준 미세 도식술, 냉동치료, 광역동 치료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부암의 치료는 치료 방법에 따라 통증이나 물집, 부종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일시적인 부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지지만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 처음 치료할 때보다 치료 효과는 더욱 떨어집니다. 피부암의 대부분은 초기에 진단되어 적절히 치료할 때 성공적으로 치료되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흑색종은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피부암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피부암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밖에 방사선이나 비소를 포함한 독성 물질과 같은 환경적 요인, 면역 억제제 복용,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요인도 피부암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줄일 경우 피부암의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피부암의 원인과 위험 요인과 관련한 이 정도의 정보로는 피부암의 예방과 치유에 한계가 있으며 피부암을 포함한 모든 암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60억 개의 DNA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 100만 개까지 손상되며 이렇게 손상된 DNA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손상된 채 남아있게 된다면 DNA들이 손상된 유전자는 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세포들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모든 세포에서 손상된 DNA들을 모두 찾아낸 다음 같은 종류의 새 DNA로 바꿔줘야 하며 이러한 DNA 복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손상된 DNA의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포 속에 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전능지능이 필요할 때 필요한 유전자를 켜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러한 전능지능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DNA의 손상 정도와 손상된 DNA의 복구 정도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되는 DNA의 수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아지며 손상된 DNA의 복구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세포 안의 DNA들이 지나치게 많이 손상되거나 손상되는 세포들을 복구하는 유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원래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세포가 많아지면 우리는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피부암을 포함한 모든 암은 이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는 DNA로 구성된 세포 안의 유전자 가운데 어떤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되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에는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며 이 가운데 암세포는 불과 수십 개의 특정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인데 암세포의 유전자 가운데 변질된 대표적인 유전자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분열할 때 분열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한 단계가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체크 포인트가
세포 분열 주기에 세액에 있어서 DNA 손상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면 세포 분열을 바로 중단하는데, 암세포는 체크포인트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세포는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DNA들이 손상될 때 손상된 DNA를 찾아서 정상으로 복구하며 세포의 수명이 다하였거나 손상된 DNA가 너무 많아 복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세포가 스스로 죽는 자멸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자멸사의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세포는 체크포인트 유전자와 자멸사 유전자가 변질되어 있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들을 찾아서 공격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면역세포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는다면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피부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피부세포들과 면역세포들의 DNA를 많이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이는 곧 발암물질을 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내 몸 안의 최고명의의 활동을 방해하는 암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최고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도우미 생활을 늘리는 것으로, 이러한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피부세포와 면역세포들의 DNA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를 잘 복구하여 피부암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